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취재 경험이 있으시고 이렇게 전문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윤자경 전 미래에셋캐피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후정상회담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국 네네. 시간으로 해서 네네. 이제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용은 사실은 단순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네. 그 방법들을 논의해 보자. 네. 이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무엇보다 저는 지금 개최 시점이나 개최하는 그 어떤 모양새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이 되면 이제 취임 100일이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이거죠. 왜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글로벌 정상회담을 기후 관련으로 잡았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진핑은 왜 지금 패권 반도체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네. 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 지구를 살리자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명분입니까? 미국이 이제 틀어지고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데 아주 적합한 아젠다였고 타이밍이었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네. 세상이 이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기로 결정되었다라는 어떤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미 CO2 가스를 비롯해서 네. 이상기온이 각종 지역별로 가뭄이라든가 대홍수라든가 이런 쓰나미라든가 이상기온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각국의 CO2 가스가 위기 수준이 됐으니까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 목표선이 국가별로 할당할 거로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이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이제 5년 전에 네네. 유엔이 사실상 이제 주도를 했죠. 파리에서 열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네네. 그 자리에서는 사실 목표치를 주었으나 네네. 그때까지도 어떤 그 분위기였냐면 다 같이 노력해 보자. 라는 분위기였지, 일부 국가는 약간 좀 노력을 했지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일체의 노력을 별로 보이지 않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아주 모범적으로 우선 2030년까지 52%까지 네. 줄이겠다. 상당히 세죠?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제시했던 26% 이거의 2배잖아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일본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46%에서 이제 절반은 2배로 올리고 캐나다도 40% 45% 줄이겠다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제시를 바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잘 이렇게 좀 목표 상향해서 유엔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파리 협약 때 제시했던 거랑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최고점을 찍고 그 이전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감소를 쭉 시켜가지고 2060년까지 다른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목표인데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으나 네네. 이번 자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약속은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부담감이 어쨌든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업이든 국민들, 정책 수용층이 전폭적으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신뢰가 높은 것. 네. 이건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민주당원들이 정말 나 사랑해요 바이든 거의 바이든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뭔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마치 그림을 다 그린 거를 착착착착 너무나 그 일목요연하게 해 네네.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후 정상회담에 그 이제 주도권을 쥐고 그 주제를 하는 이 그림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동맹국 간에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연대를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재정 정책 내놓으면서 네. 2조 달러 넘는 그 인프라 투자 정책 중에 절반 이상이 이쪽이란 말이죠. 뭐 네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린 산업 쪽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쪽에 이제 경제 축을 쫙 그쪽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가운데 이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준비된 패를 가지고 그쪽으로 쫙 이제 사실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과 이제 좋은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약간 숙제 검사 받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할게요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아, 참 이렇게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그림 모양새나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한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이 지구 온난화를 이제 대처하는 거는 또 전 지구적으로도 네네. 인류의 적으로도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패권이라는 이 큰 틀에서 보자면 그 미국이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후라는 거는 이상결혼한 건 범세계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네.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해서 사실 선진국 주도로 지구 온난화 대처, 뭐 탄소 배출 뭐 줄이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새로운 파워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파리 협약 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로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경제적인 부분의 대처라든가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 정상회담 시작된다 하니까 또 주가가 관련 네,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뭐 이게 미리 예정도 돼 있었고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도 스마트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국가들도 그렇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뭐 자동차 배출을 규제하겠다, 뭐 그리고 뭐 플라스틱들 신설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네, 그 네, 네. 목소리를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규제예요. 또 네네. 이것도 그런 네네.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100%를 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스타벅스, 이케아 이런 데들은 또 뭐 기업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만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사슬에서 물려 있는 뭐 제조 공급망이라든지 뭐 이게 거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부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뭐 제조업 수출주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아직도 뭐 석탄 발전 비중이 한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개선의 여지가 더 많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후 환경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뭐 전에도 출연했을 때 이렇게 뭐 빅테크 기업들 네네. 그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런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업종 뭐 이런 그 트렌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친환경과 에이징 뭐 이런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주제는 어제 오늘 내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쭉 뭐 가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만 해도 이제 뭐 이게 8년에 걸친 10년에 걸친 그런 프로젝트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주위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관련주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과 관련된 크게 보자면 이 범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게 되겠고, 네네. 그럼 또 여기에 따라오는 또 여러 부품 뭐 이런 것도 또 같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뭐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뭐 여기는 전기차와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네네. 뭐 여기 최근에는 또 이제 구리 관련한 업종들이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 만드는데 이 구리선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의 여파도 있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친환경 소재, 우리 전통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섬유나 종이나 페인트 하다못해 이런 부분에서도 네네. 이제 친환경 신소재다 이렇게 해서 전부 기업들이 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SG라고 네네. 하죠. 요즘 뭐 핫하죠. 예, 네네. 환경 그리고 사회 뭐 지배구조 해서 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걸로 봅니다. 네. 여기서 방송을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